네, 안녕하세요. 한신대 황선미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원익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선생님들께 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지금 토론도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조금 시끄럽거나 조금 잡음이 조금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발표문은 대만어 백화자가 등장하게 된 형성 배경과 그다음에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글인데요. 발표자 선생님의 이제 꼼꼼한 글쓰기로 이 글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잘 다루지가 않았던 분야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대만어 이제 백화문이라는 게 조금 많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예, 선생님의 이 발표문을 예, 보고서 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발표문이 나중에 논문으로 확장이 되면 대만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일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발표문을 좀 읽으면서 궁금하게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발표문의 제목은 대만어 백화자의 등장과 그다음에 민족 의식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보면 대만어 백화자와 민족의식 형성과의 연관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에 따르자면 대만어 백화자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걸쳐서 대만어 자전이 속속한창되었지만 민족 고유의 문화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게다가 종교적인 색채가 짙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백화자의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논문에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 대만어 백화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서 한자 사용파에 밀려서 이 백화자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 채백화의 의견은 당시 신문화 운동에서 힘을 쓰지 못하였다. 이 외에도 민중들의 무관심 역시 대만어 백화자 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서술한 것처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운동이 실패를 했는데 이러한 대만어 백화자가 어떻게 민족의식 형성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요. 발표문에서 그 정명 운동을 거론을 하면서 탈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의 문맥을 보면 탈한은 아마 탈중국화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탈중국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선생님께서 탈한이라고 쓰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용어가 혹시 대만에서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휘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탈중국화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탈중국화는 중국화의 통일을 원하는 통일파가 대만 본토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의 본토화 운동과 정명 운동을 모두 탈중국화라고 규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탈한이라는 용어는 탈중국화와는 좀 다르게 중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발표문의 결론에서는 2018년도에 출간된 아마 영국에서 출간된 자료를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대만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더 이상 중국에다 두지 않고 대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표를 제가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거는 그 2022년, 1992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간의 대만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라는 공식 기관에서 대만인의 정체성을 여론조사한 도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인용한 책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수치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녹색이 나는 대만인이다라는 대만인의 정체성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4년도에 여기 보면 2014년도 있죠. 2014년도에는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해이고요. 그때는 60.6%의 대만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정점을 좀 찍었다가 2018년도까지는 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여 년간의 최고 정점을 찍어요. 64.3%로.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것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어떠한 자료의 수치가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는 같지만 우선 이 발표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 정체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공식 기관의 최근, 그러니까는 지금이 2023년인데 2018년은 조금 시간차가 좀 있으니까 최근 자료의 통계 자료를 수치를 좀 인용을 하면 어떤 논문의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우선은 이 논문을 좀 보고서 좀 많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연구에 좀 밀려서 대만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대만어 백화자 같은 경우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언어적인 그 제한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논문이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가 된다면 아마 대만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도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 활동 기대하겠고요.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선미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 먼저 황선미 선생님 토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다룬 주제도 아니고 생소한 주제여서 좀 읽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코멘트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민족의식의 형성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쓰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이게 민족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어 백화자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강경한 대만 독립론자라는 점에서 이분들이 형성하는 대만 민족의식,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의식, 네, 그런 의미에서 대만 민족의식이 어떻게 보면 형성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성의 기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탈한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이 대만어 로마자 사용, 백화자 사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이라는 거는 약간 중국이라기보다는 중화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용부터 시작해서 이 중화 문화 이런 것들에서 모두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로마자 사용을 고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래서 이 대만 안에서도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본 통계는 이제 이 정치대학의 통계는 아니고 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민의 기금회라는 사실 이거는 민간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체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70% 이상 80%까지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토론문을 미리 주셔서 이제 정대 여기 연구소에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정대는 이제 확실히 어, 표본 수가 많습니다. 10,000명에서 한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정도 되는데 여기 미니기금에는 1,000명 남짓한 표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이나 이런 조사 방법 그리고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가 너무 커서 아까 선생님의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70에서 80%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지난 데이터입니다만 2013년에 대만의 TBS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78%, 특히 이 젊은 20대층의 비율에서 89%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이터, 통계 자료들,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를 음,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황성미 선생님께서 덧붙이실 의견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제공해 주신 그 자료는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추세는 좀 비슷한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결론에 조금 더, 조금 추가를 하게 되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와 토론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혹시 이제 발표와 또 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부, 예, 세 번째. 질문이 있나요? 잠시만요. 손을 드셨나요? 지금 제가 혹시 못 봤나요? 어디를 두고 그래요? 지금 올라갔나요? 저는 왜 확인이 안 돼? 예, 예, 여기에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박상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하고 이제 보여주신 표 보면 퍼센티지의 차이는 있지만, 예,
어쨌든 그 자기가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발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백화자를 배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배우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냥 그 추세와 다른 그냥 좀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운동인 것인지 또 그런 백화자를 지금 배우자는 그 운동이나 흐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대만에서는 현재도 이 대만어 사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를 위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지금 테이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빈나머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고 최초에는 이 대어라는 이 교과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인슈 정부에서 빈나머 교과서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이 민남어 교과서 대신에 이거를 날기로 바꿔야 된다고 이거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 활동, 대만어를 배우자, 그리고 본토 언어로서 이 대만어를 교육해야 된다. 이거는 뒤에 이제 나이 선생님 발표도 가까운 부분이 나올 텐데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대만어 사용을 강조하는데 이제 백화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 대만어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백화자 사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왜 굳이 지금 한자로도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하고 한데 왜 굳이 이 로마자를 통해서 대만어를 표기해야 하느냐라고 반발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탈한이라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백화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라든가 민간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게 제도권에서는 이런 백화자 사용을 대만어의 표기법으로 인정해 주시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만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만어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백화자 사용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세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세요? 예, 여기로 오셔야지 이게 말씀이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예, 여기 이쪽으로 와서. 예, 조금 전에 일이 있어서 발표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 사전에 논문을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토론문을 사전에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내용에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흐름상 체배화의 로마자 표기, 그걸 바로 이어서 현재의 대만어 사용으로 바로 오잖아요. 현재의 대만어 사용은 정치적으로 대만 독립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면 30년대 혹은 20년대 혹은 1910년대 이후에 나온 교회 로마자 표기가 마치 대만 현재 지금의 대만어를 사용하자는 그 기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논문 제목이 민족 의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배화의 그 주장은 당연히 일본을 겨냥해서 우리 대만 사람들이 더 그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언문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한자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민중 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문자를 사용하자.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만, 지금으로 봐서 당연히 대만 민족 의식으로 물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의 대만어 사용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맥락상, 논리상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최배우는 나중에 식민 지식이 대만 지식인 중에서 가장 빨리 국민당에 소속된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면 그 대만성을 주장하고 우리 대만 민족의식을 뭐 고취하고 이런 사람이 1946년에 45년에 해방됐잖아요. 46년에 바로 국민당에 가입해요. 48년에 국민당의 무슨 정무위원 제1회 국회의원을 했어요. 완전히 국민당 정부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건 이후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동일 생각이 어떻게 뭐 시기에 따라서 변했겠지만 그런 해방 후의 행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로마자 표기를 주장한 건 맞아요. 근데 표기만 보면 지금 표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표기를 보면 식민지 시기에는 그걸 로마자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죠. 근데 해방 후에는 여전히 대만 말을 쓰는데 그걸 국어로 표기하자고 해요. 예, 중국어로 표기하자고. 그러니까 이 표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대만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